버지니아에서 FBI가 조직한 정부 태스크포스가 출범 후 단 2주 만에 214명을 체포하며 강력한 범죄 단속 성과를 거뒀습니다. 2월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시장 예상을 밑돌며 지난해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홍역이 텍사스, LA, 메릴랜드, 버지니아 등 15개 주를 넘어 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현지 경찰이 압수한 펜타닐을 몰래 흡연하다 바다 복용으로 의식을 잃은 사건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주통일연대 워싱턴이 창립 1주년을 맞아 시국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3월 8일 버지니아 알링턴에서 해고 위기에 처한 연방정부 공무원 및 계약직 노동자를 위한 지원 박람회가 개최됐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 협의회가 지난 8일 올해 첫 1분기 정기회의를 가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뉴스모아 시작합니다. 버지니아에서 FBI가 조직한 정부 태스크포스가 출범 후 단 2주 만에 214명을 체포하며 강력한 범죄 단속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번 대규모 작전에는 멕시코의 악명 높은 폭력 조직 MS-13과 트렌드 아라구아 소속 갱단원들이 포함되었으며 마약 밀매 및 국제 범죄에 연루된 불법 이민자들도 대거 적발됐습니다. 이번 작전은 버지니아주 전역에서 진행된 최초의 대규모 협력 단속으로 FBI를 비롯해 국경 순찰대 이민세관 단속국, 버지니아주 경찰, 마약 단속국 등 여러 연방 및 주 정부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이 같은 성과에 대해 FBI 국장 카시 파텔은 이번 태스크포스는 미국 최초의 FBI 주도 범정부 조직으로 폭력 범죄자와 불법 이민자들을 단속해 우리의 시민과 생활 방식을 보호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텔 국장은 특히 이번 작전이 단 2주 만에 수백 명의 체포로 이어진 만큼 향후 미국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작전에서는 트렌드 아루구아 조직원 4명, MS-13 소속 18명, 기타 폭력 갱단 및 국제 범죄 조직원 16명이 체포됐습니다. 특히 FBI는 버지니아에서만 214명을 검거하며 강력한 범죄 단속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작전을 통해 버지니아주가 남미계 폭력갱단의 주요 활동지로 떠올라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FBI가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MS-13 또한 이미 버지니아에서 활발히 활동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해 10월 한 MS-13 조직원은 최근 5년간 최소 6건의 살인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요. 범인은 버지니아에서 한 웨이트리스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총격해 살해한 사건도 일으켰습니다. 한편 이번 범죄 조직 단속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강력한 범죄 이민 단속 정책의 일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밀매 및 폭력 범죄에 연루된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추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2월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시장 예상을 밑도며 지난해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8% 상승하며 시장 예상치 2.9%를 소폭 밑돌았습니다. 1월 3%보다도 둔화된 흐름을 보였는데요. 특히 지난달과 비교해 상승률은 0.2%로 최근 4개월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도 전년 대비 3.1%, 전월 대비 0.2% 오르며 예상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번 물가 둔화의 주요 원인은 에너지 가격 하락입니다. 반면 주거비는 여전히 4.2% 오르며 높은 상승률을 유지했고 조류 인플루엔자 영향으로 계란 가격은 58.8% 급등하는 등 일부 품목에서는 불안정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CPI 수치를 예상보다 높지도 낮지도 않은 적정 수준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가 반영되면 수입품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어 물가 불안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편 미국 경제 성장률은 1분기 마이너스 2.4%로 역성장이 예상되며 경기 침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이 예상보다 과열되지 않으면서 뉴욕 증시는 1%대 상승세를 보였고 10년 만기 국채금리도 소폭 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준비제도는 당분간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가 견조하다며 성급한 금리 조정은 필요 없다고 밝혔습니다. 홍역이 텍사스, LA, 메릴랜드, 버지니아 등 15개 주를 넘어 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텍사스에서는 현재 홍역 발병이 250건이 넘었고 신규 감염 사례가 계속 증가 중입니다. 텍사스주 보건당국은 지난 주말 이후 25건의 새로운 홍역 환자가 발생했고 29명이 입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텍사스, LA에 이어 메릴랜드, 버지니아 등 미 전역으로 홍역이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텍사스에서는 현재 홍역 발병이 250건이 넘었고 신규 감염 사례가 계속 증가 중입니다. 텍사스주 보건당국은 지난 주말 이후 25건의 새로운 홍역 환자가 발생했고 29명이 입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텍사스에 이웃한 뉴멕시코주도 비상입니다. 뉴멕시코주는 지난주 기준으로 3배 증가해 홍역 환자가 33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지난달 텍사스의 한 초등학생이 홍역으로 사망했고 뉴멕시코주에서 지난주에 홍역으로 인한 성인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CDC는 텍사스와 뉴멕시코 외에도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조지아, 켄터키, 뉴저지, 뉴욕시, 펜실베니아, 로드아일랜드, 워싱턴 등에서 홍역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메릴랜드 하워드 카운티에서 홍역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감염자는 지난주 버지니아 덜레스 국제공항을 이용해 버지니아 보건부는 홍역 노출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버지니아 보건국은 지난 3월 5일 오후 4시부터 저녁 9시 사이에 덜레스 국제공항 A터미널, 메인 터미널로 이동하는 교통편과 수암을 찾는 곳에 있었던 여행객들은 3월 26일까지 증상을 관찰하길 당부했습니다. 홍역 비상은 미국만이 아닙니다. 유럽과 중앙아시아에서도 홍역 발병 건수가 지난해보다 2배로 증가한 12만 7,35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HO는 유럽과 중앙아시아 53개국에서 나온 홍역 환자 수는 25년 만에 최고치라며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예방접종 둔화로 홍역 면역률이 감소해 2023년과 2024년 홍역 환자가 급증세를 보이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홍역은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입니다. 발열과 전신 발진, 구강 내 병변 등의 증상을 수반합니다.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을 하면 97% 이상 예방할 수 있다며 백신을 맞지 않은 어린이와 성인도 반드시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경찰이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동료 경찰을 발견하고 달려갑니다. 그 즉시 호흡을 유지시키기 위해 응급처치를 시행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현직 경찰이 압수한 펜타닐을 몰래 흡연하다 과다 복용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2023년 10월 24일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최근 바디캠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약을 복용한 경찰은 마빈 모랄레스입니다. 영상에서 동료 경찰이 급하게 쓰러진 경찰에게 흡입시킨 것은 나르캔으로 약물 과다 복용 환자에게 투여하는 응급처치제입니다. 아편계 약물 과다 복용 증상을 보이는 사람의 코에 분무해 응급처치에 도움을 주는 건데요. 공개된 바디캠 영상을 보면 마빈 모랄레스가 거리에서 젊은이를 검문 중 약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차 트렁크에 넣고 경찰서로 복귀합니다. 모랄레스 경찰은 약물을 들고 경찰서 화장실에서 복용을 한 건데요. 그는 사건 이후 세크라멘토 보안국의 내부 조사를 받았고 4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는 그에 대한 파면을 권고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보안국 조사를 통해 모랄레스가 이 사건 전에도 압수한 메탐페타민, 즉 필로폰으로 그 파이프 안에 남은 찌꺼기를 흡연한 이력도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 같은 경찰로서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른 모랄레스는 파면 결정 전에 사직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일탈을 넘어 경찰 내부의 윤리적 해이와 약물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는데요. 펜타닐은 아주 강력한 진통제로 중독성이 매우 강해 조금만 많이 써도 위험한 약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들까지도 마약에 쉽게 빠질 정도로 캘리포니아의 주요 사회 문제로 부상한 펜타닐과의 전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2월에 45세 한인 남성 김모 씨, 4월 9일에 34세 최모 씨, 7월 12일에 33세 박모 씨 등 한인들도 펜타닐과 메탐페타민 과다 복용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대중정책, 관세 부과 역시
중국에서 들어오는 값싼 마약인 펜타닐이 미국민 수만 명을 과다 복용으로 목숨을 잃게 만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 중국 당국은 미국과 이에 대해 협력할 준비가 돼 있고 미국 측도 잘 안다고 말했습니다. 미주 지역 한인들의 통일의식 고취를 위해 각종 활동을 펼치고 있는 미주통일연대 워싱턴이 창립 1주년을 맞아 시국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강연회는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역임한 데이빗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가 연사로 나섰는데요. 보수적인 시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 및 최근 또다시 발의된 한반도 평화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혀 주목을 받았습니다. 데이빗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이날 강연회에서 한반도 평화 법안이 궁극적으로 북한 정권의 숨통을 트여주는 종북주의적 발상으로 마련된 그릇된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m going to talk about Congressman Brad Sherman's legislation resolution to make an end-of-war declaration. Now, I want to emphasize that the end-of-war declaration will not end the threat from North Korea unless there is a significant withdrawal of North Korean troops away from the DMZ and really a demilitarization of the North to include an end to its nuclear weapons and its massive artillery. If that doesn't occur, then there will be no peace. And I really want to make one key point, and this is my thesis for the entire presentation. Since an end-of-war declaration will not provide security to South Korea, our Congress, the U.S. government, the American people,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shift focus to one single aim, and that is to help the Korean people in the North to free themselves. Rather than trying to pass resolutions that will have no effect and will not have no effect, we should support the Korean people's pursuit of a free and unified Korea. And I would like you to remember these 12 English words. This is my entire thesis. Unification first, then denuclearization. The path to unification is through human rights. 또한 맥스웰 부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현재 한국 국민들이 매우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윤 대통령 탄핵 반대의 목소리를 외치고 있다며 본인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But I'm optimistic that I'm seeing change, and I'm hopeful that this is going to be a victory for democracy, and it will especially be if the impeachment is brought down and that President Yoon returns to power. But even if he doesn't, even if the court rules against him, I think there's a chance in the next election that the opposition will not be able to win. 이날 강연회에는 김덕만 버지니아 한인회장, 서옥자 워싱턴 한미국가조찬기도회 이사장 등 워싱턴 지역 한인 단체장들이 참석해 단체 출범 1주년을 축하하며 통일에 대한 동포사회의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김유숙 회장은 앞으로도 동포사회에서 통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도를 맞았는데 1년간 열심히 통일운동한다고 달려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기념 시국 강연회에 많은 동포님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여기가 워싱턴은 정치의 1번지 그리고 세계의 수도 워싱턴 아니겠습니까? 지정학적 위치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워싱턴 동포사회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통일에 대한 열망과 그리고 의지 표출을 이 국제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야 될 우리의 도덕적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어렵게 생각하면 통일을 어려운 문제로 보겠지만 저희가 정말 그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키고 그리고 그러한 그 감옥과 같은 나라를 풀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그 일이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동포님들도 많은 그 관심과 지지를 가져주시고 저도 미주통일연대 워싱턴 회장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K나우 뉴스모아 박세영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정부 효율부의 연방 공무원 감축 정책으로 연방 공무원들과 연방 부처 계약직 노동자들이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대대적인 해고 사태가 이뤄질 경우 특히 이곳 북버지니아 지역의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3월 8일 버지니아 알링턴에서 연방정부 공무원 및 계약직 노동자를 위한 지원 박람회가 개최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끄는 연방효율부, 즉 도지의 연방공무원 감축 정책이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미국 연방공무원들과 연방부처 계약직 노동자들이 대규모 해고 사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 워싱턴 DC와 인접해 연방정부 공무원 인구가 특히나 많은 이곳 북버지니아 지역에서 연방정부 관련 근로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해고 사태가 이뤄질 경우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3월 8일 버지니아 알링턴에서 연방정부 공무원 및 계약직 노동자를 위한 자원 박람회가 개최됐습니다. 버지니아 알링턴의 웨이크필드 고등학교에서 열린 행사에는 수백 명의 참석자들이 몰린 가운데 지역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참여해 해고된 연방 직원들과 직접 대화하며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Yeah, so this is a pop-up resource fair for impacted federal workers and contractors. In collaboration with Congressman Beyer, Falls Church, Arlington, Alexandria, and Fairfax County, decided that we wanted to respond to the unemployment concerns and all the needs we're hearing from our workers. Like 16% of Northern Virginia is a federal worker, and usually for every one federal worker, there's probably 2 to 3 contractors who are impacted. So we know that there's some real impacts to real people right now with the changes that are happening at the federal government, and we wanted to be able to respond to that with, unemployment assistance, food assistance, housing, other human services, and some job resources so people know what their rights are as a federal worker. There are second-order effects. It's not just those federal workers who are, impacted who've lost their jobs. It's also people who then worry about losing their jobs. The private sector is starting to do layoffs as well, and so it does have real impacts on the economy. And local governments are on the front lines. We're the ones who are responding to the needs, just like during the pandemic. 이날 자원 박람회에서는 페어팩스 카운티, 알링턴 카운티, 알렉산드리아의 여러 기관들이 일자리 네트워킹과 공공지원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각 카운티 교육청에서는 일제히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를 마련해 알렸고 비영리 단체들은 식량 지원, 법률 지원, 취업 코칭 등의 정보를 나눴습니다. 웨이크필드 고등학교 식당에서는 연방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세미나도 열렸습니다. You've got folks with decades of experience helping people through the federal government who are being fired willy-nilly with no notice, no reason. And what's happening is that you're going to harm people who need the services provided by the federal government. And they're finally realizing that the harm that these cuts are creating are going to be felt all around the country. 이날 박람회에 모인 참석자들은 현재 연방정부 각 부처의 분위기가 살벌하다고 표현했습니다. 한 참석자는 많은 사람들이 예기치 않게 직장을 잃었고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지 막막해하고 있다며 좋은 사람들에게 매우 어려운 경제적 시기가 올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제개발처에서 해고된 한 전직 공무원은 사무실 직원들이 단체 이메일을 통해 해고됐다며 분통을 터뜨렸고 EPA 소속 전직 공무원은 신혼여행 중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현장에서 수많은 참석자들과 일일이 이야기하며 그들의 고충을 전해들은 돈 베이어 의원은 트럼프 정부가 무분별한 이념적 정책으로 국민들의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 was trying to give people hope that a lot of people here today have just lost their jobs or lost their contracts. So they're feeling afraid. They don't know how they're going to pay their bills or buy groceries, pay their kids' tuition. So we're trying to give them as many resources here as we can. The local governments, Fairfax, Arlington, Falls Church, Alexandria, they've been really good at bringing their resources together here. But we just want to let people know we're here to help them get through this difficult time. Key thing I want to say to the Korean American people is thank you for being good Americans. We're very lucky that we have so many Korean Americans in Northern Virginia in positions of leadership with strong businesses, often family businesses. What we want to make sure is that you are not afraid of the immigration enforcement. That if almost every Korean American I know has the right to be here, and we don't want you swept up in these irresponsible, reckless immigration sweeps
sent to Guantanamo, deported, when you have every right to stay here. 연방정부 관련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주민들의 비율이 13%로 집계되는 북버지니아 지역 각 카운티가 민간 부문의 산업 및 기업들의 성장을 적극적인 지원 정책들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집중적으로 제기된 현장이었습니다. K나우 미디어 뉴스 이영경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 협의회가 지난 8일 올해 첫 1분기 정기회의를 갖고 주요 상반기 사업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 협의회가 지난 8일 올해 첫 1분기 정기회의를 갖고 주요 상반기 사업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문영 간사의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워싱턴 민주평통은 4월 25일 제1회 북미주 부의장배 평화통일 골프대회, 4월 26일 제2회 북한 이탈 주민과 함께하는 평화통일 기원 체육대회 및 문화행사, 5월 10일 통일 퀴즈대회 골든벨 행사, 6월 2분기 정기회의 및 통일강연, 7월 13일 북한 이탈 주민의 날 행사, 8월 제21기 종무식 등의 사업 계획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회의에서는 당일 한국 법원의 구속유지 불법 판결로 구치소에서 풀려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워싱턴 민주평통 차원에서의 회의 내 공식 환영 언급 여부를 두고 말들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평통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 이문영 간사는 공식 회의에서는 새벽 시간 TV 생중계를 보고 감격했다는 개인적인 소감만 밝히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편 정기회의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맞춰 안보 환경 대격변기의 통일 공감대 확산을 주제로 워싱턴 민주평통 위원들이 분과별로 토의했으며 이날 사회를 맡은 김주리 부간사에 대한 청년 분과위원장 임명식이 이뤄졌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부는 연방정부의 사무실 임대 계약을 대거 해지하면서 올 여름부터 수백 개의 연방기관의 사무실이 비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부 효율부는 793건의 임대 계약을 종료할 계획이라고 통보했고 이를 통해 최대 5억 달러를 절감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기관들이 오류로 인한 임대 취소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사무실 축소는 국세청, 사회보장국, 농무부 등 주요 기관들이 영향을 받으며 철도연금위원회 등도 포함됐습니다. 연방정부 사무실 폐쇄가 현실화할 경우 세금 절감 효과는 볼 수 있지만 주민 서비스 저하와 행정 불편이 피해로 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폐쇄 사무실 대상에 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수십여 연방 공무원들의 실직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임시보호신문으로 거주 중이던 베네수엘라 출신 부부가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두 사람은 2년 전 불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지만 이후 임시보호신문을 부여받아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방정부의 이민정책 강화로 인해 과거의 불법 입국 전력이 문제가 되어 체포되었습니다. 이들은 3일 후 석방되었으나 이번 사건의 임시보호신분 수혜자들도 여전히 법적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민 옹호 단체들은 이번 사례를 근거로 임시보호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추가적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인근의 블랙 라이브스 매터 광장이 5년 만에 철거됩니다. 이 결정은 공화당이 해당 지역 명칭을 자유광장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위협한 이후 내려졌습니다. 바우저 시장은 이 지역을 아메리카 250 기념 벽화로 프로젝트의 일부로 포함시켜 새로운 예술 작품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 29일 워싱턴 DC 레이건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충돌 사고 이전에도 1만 5천 건 이상의 항공기 근접 사고가 보고됐습니다. 미국 교통안전위원회는 추가적인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정 공역에서 헬리콥터 운항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주민들이 워싱턴 DC에서 총 2억 3,400만 달러, 약 3조 1천억 원 상당의 미납 교통 벌금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벌금은 DC의 교통 감시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과속 및 신호 위반 사례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에 DC 당국은 벌금 회수를 위해 버지니아 및 메릴랜드 운전자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한 주간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뉴스모아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